야담 선녀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풍덩 빠져볼까요? 한겨울이었습니다. 북풍이 종가집 기와를 훑고 지나가며 마당의 눈을 허옇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는 고드름이 길게 매달려 달빛을 받아 푸르게 빛났습니다. 종갓집 대청마루 위에는 시아버지 김진우와 큰아주버니 김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리며 두 사내의 얼굴에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며느리 연화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호적삼 하나만 걸친 몸이었고 맨발은 이미 붉게 얼어붙어 있었지요. 숨을 내쉴 때마다 흰김이 허공에 피어올랐습니다. 김도윤이 낮고 또렷한 음성으로 말하였습니다. 며느리 연화는 곳간의 은전 30냥을 빼돌렸도다. 장부의 붉은 먹으로 표시된 것이 분명하도다. 그의 눈빛은 냉혹하였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발이 뺨에 내려앉아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 붉은 표시는 소인이 아닌 다른 손에서 비롯되어 싸웁니다. 장부를 다시 대조하시면 차이가 드러날 것이옵니다. 김진우가 지팡이를 내리치며 말하였습니다. 종가의 채통을 더럽히고도 변명하느냐? 더는 말할 필요가 없도다. 그 음성은 단호하였으나 속내에는 망설임이 스며 있었지요. 사랑채의 기둥 뒤에는 하인 길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보아왔습니다. 며칠 전 밤 김도윤이 장부를 펼쳐놓고 붉은 먹으로 표시를 고치는 장면을 목격하였지요. 그러나 길수는 입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종가의 권세는 산처럼 무거웠습니다. 김도윤이 다시 외쳤습니다. 이 집은 정직으로 이어온 종가이옵니다. 도둑을 품을 수 없사옵니다. 당장 나가시오. 연화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또박또박 말하였습니다. 소인은 이 집안의 며느리이옵니다. 몸은 쫓아내실 수 있으나 진실까지 쫓아내실 수는 없사옵니다. 김도윤이 비웃었습니다. 진실이라. 세상은 힘있는 자의 말이 진실이 되는 법이니라. 그 말은 칼날처럼 매서웠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찬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눈이 사방으로 휘날렸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발바닥에 눈이 파고들어 살이 갈라지는 듯 아팠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짝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그 소리는 한 생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와도 같았지요. 달빛이 들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멀리 산등성이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맨발로 눈길을 걸었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손은 고바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또렷하였습니다. 나는 오늘 죽지 않겠사옵니다. 오늘의 치욕을 기억하겠사옵니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답하듯 휘몰아쳤습니다. 한편 종가 사랑채 안에서는 술잔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이 잔을 들며 말하였습니다. 아버님, 이제 전답과 곡간은 온전히 제 손에 들었사옵니다. 저 계집이 장부를 건드린 것은 하늘이 돕는 계책이었사옵니다. 김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윤아, 며느리는 억울하다 하였지 않느냐? 김도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종가는 약한 마음으로 지켜지지 않사옵니다. 은전이 곧 힘이옵니다. 그의 음성에는 탐욕이 가득하였습니다. 이미 그는 일부 전답을 담보로 은전을 빌려 고리대를 놓고 있었지요. 겉으로는 번듯한 종가였으나 속은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침내 마을어기 주막에 이르렀습니다. 주막 주인 박상인이 그녀를 보고 놀라 외쳤습니다.
이 추위에 어찌 이런 몰골이요? 그는 두툼한 겉옷을 벗어 연화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종가에서 쫓겨났사옵니다. 허나 저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옵니다. 박상인은 잠시 그녀를 살폈습니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살고자 하면 배워야 하오. 장부를 읽고 은전의 흐름을 알아야 하오. 연화가 힘주어 말하였습니다. 가르쳐 주시면 배우겠사옵니다. 그리 칼보다 날카롭다 하였지요. 박상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시오. 장부는 사람을 속이지 않으나 사람은 장부를 속이오. 그 차이를 아는 자가 이기오. 그 말은 연화의 가슴 깊이 밝혔습니다. 그날 밤 주막 뒤 작은 방에서 연화는 처음으로 붓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려 먹물이 번졌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연화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늘의 눈길을 잊지 않겠사옵니다. 맨발의 이 밤을 잊지 않겠사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종가의 대문이 닫힌 그 밤 또 다른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도윤은 아직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가 훗날 장부 한 권으로 그의 세상을 뒤집게 될 줄은 말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되었지요. 세월은 눈처럼 쌓이고 녹기를 거듭하였습니다. 첫 해 겨울을 넘길 무렵 연화의 발에는 아직도 그 밤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에는 점차 먹빛이 익어갔습니다. 주막 뒤 작은 방에서 시작된 글공부는 객주마루로 옮겨졌습니다. 새벽이면 연화는 장부를 펼쳐놓고 쌀 한 대, 콩 한 말의 출납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박상인이 옆에서 낮게 일렀습니다. 은전은 소리 없이 흐르오. 흐름을 읽으면 사람의 속이 보이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흐름을 읽어 사람의 속을 보겠사옵니다. 먹이 마르면 다시 가라 붓끝을 세웠습니다. 바깥에서는 봄비가 처마를 두드리고 여름이면 매미가 울었지요. 사계절이 돌 때마다 연화의 눈빛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객주는 장터의 중심이었습니다. 소금 상단, 배 상단, 곡물 상단이 들고 나며 값을 다투었습니다. 연화는 상권의 길목을 익혔습니다. 어느 날 소금이 모자라 값이 오를 때 박상인이 물었습니다. 이때 무엇을 해야 하오? 연화는 잠시 생각하고 답하였습니다. 값이 오를 것을 미리 알고 쌀을 내어주면 다음 달 소금이 싸질 때 빚을 거두겠사옵니다. 박상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빚은 칼이 아니요 목줄이요. 다만 목줄은 조이지 말고 풀어야 오래 가오. 연화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기억하겠사옵니다. 빚은 묵되 사람은 살리겠사옵니다. 한편 종가집은 겉으로는 태연하였습니다. 김도윤은 여전히 사랑채에서 손님을 맞으며 위세를 떨쳤습니다. 그러나 속은 달랐습니다. 흉년이 들자 그는 곡식을 쌓아두고 값을 올렸습니다. 고리대의 이자가 늘어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졌습니다. 길수는 여전히 종가에 있었습니다. 밤이면 창고를 살피며 중얼거렸습니다. 곡식은 썩어가고 사람은 굶어가네. 어느 날 김도윤이 길수를 불러 말하였습니다. 이달 이자는 2배로 적어라. 못 갚는 자의 전답은 내 것이라 하라. 길수가 조심스레 답하였습니다. 그리하면 원망이 쌓이옵니다. 김도윤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원망은 배고픔을 채우지 못하오. 은전이 배고픔을 채우오. 그 말은 냉혹하였습니다. 연화는 그 소식을 장터에서 들었습니다. 객주에 모인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종가가 곡식을 묵혀 값을 올린다더라. 이자가 살인과 같더라. 연화는 아무 말 없이 장부를 넘겼습니다. 눈빛이 차분하였습니다. 박상인이 물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요? 연화가 답하였습니다. 흔들림은 없사옵니다. 다만 때를 헤아릴 뿐이옵니다. 박상인이 낮게 웃었습니다. 때를 모르는 복수는 칼날을 무디게 하오. 때를 아는 복수는 바람처럼 오지. 연화는 붓끝을 세우며 말하였습니다. 복수는 서두르지 않겠사옵니다. 기록이 쌓일 때까지 기다리겠사옵니다. 여름 장마가 지나고 가을이 깊어질 무렵 연화는 소금 상단의 작은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은전은 적었으나 신뢰는 컸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녀를 연화 상인이라 불렀습니다. 말이 적으나 셈이 박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연화는 낮게 답하였습니다. 셈은 박되 마음은 어둡지 않사옵니다. 밤이면 등잔불 아래서 종가의 이름이 적힌 차용증을 모았습니다. 작은 빚부터 사들였습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어찌하여 종가의 빚만 모으시오? 연화는 담담히 말하였습니다. 빚은 한 줄로 이어지옵니다. 끝을 잡으면 몸통이 드러나옵니다. 그 무렵 종가에서는 첫 균열이 일었습니다. 흉년이 거듭되자 김도윤은 전답 일부를 담보로 큰 은전을 빌렸습니다. 장부에는 붉은 먹이 늘어났습니다. 길수는 밤에 그 장부를 훔쳐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일이 적으면 훗날 화가 되옵니다. 그가 중얼거리자 김도윤이 등 뒤에서 말하였습니다. 화는 약한 자에게 오는 것이야. 나는 약하지 않아. 그러나 바람은 창호지를 흔들고 처마 끝에서는 낙엽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집안의 기둥은 여전했으나 그 속살은 서서히 비어가고 있었지요. 연화는 어느 저녁 길수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장터의 모퉁이 낙엽이 구르는 자리였습니다. 길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입을 열지 못하였사옵니다. 연화는 잠시 바라보다가 말하였습니다. 입은 열리지 않았으나 눈은 보았지요. 길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종가의 장부가 예전과 다르옵니다. 연화가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어찌 다르옵니까? 길수가 낮게 답하였습니다. 붉은 먹이 많사옵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사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으면 끝내 죄를 낳지요. 그녀의 음성은 낮았으나 단단하였습니다. 달빛이 장터를 비추었습니다. 연화는 마음속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빚은 곧 사슬이옵니다. 사슬의 끝을 쥐면 주인도 묶이옵니다. 그녀는 이미 사슬의 끝을 하나씩 모으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더 흘러갈 것이고 장부는 더 두꺼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연화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밤의 눈길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종가의 빚이 어느 지경에 이르고 연화가 어떻게 그 사슬을 당기기 시작하는지 드러날 것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들녘의 벼는 누렇게 익어 고개를 숙였으나 종가의 창고는 예전처럼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볏짚이 사각거렸고 하늘은 높고 맑았으나 종가의 마당에는 묘한 정막이 감돌고 있었지요. 김도윤은 사랑채에 앉아 장부를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붉은 먹으로 표시된 이자들이 빼곡하였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자는 제때 거두었거늘 어찌 은전이 모자란단 말이냐? 곁에 서 있던 길수가 낮게 말하였습니다. 대감 흉년이 거듭되었사옵니다. 빚을 갚을 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사옵니다. 김도윤이 탁자를 쾅 치며 외쳤습니다. 못 갚으면 전답을 넘기라 하라.
종가는 손해를 봐선 안 돼요. 그의 눈빛에는 초조함이 스며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장터에서는 다른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객주 마루에 앉아 차용증 더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빈 문서들이 하나둘 모여 두툼해졌습니다. 박상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리하여 무엇을 도모하시오? 연화는 장부를 덮으며 답하였습니다. 사슬은 한 고리씩 끊는 법이옵니다. 종가의 사슬은 이미 제 손에 잡혔사옵니다. 박상인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하였습니다. 종가는 여전히 권세가 남아있어. 연화는 담담하였습니다. 권세는 은전 위에서 있사옵니다. 은전이 무너지면 권세도 기울 것이옵니다. 그의 겨울 큰 눈이 내렸습니다. 종가의 담장은 여전히 높았으나 창고 한 곡식은 절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더 큰 은전을 빌리기 위해 외지상단을 찾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낯익은 이름을 들었습니다. 연화 상인이라. 하오, 요즘 이 고을 빈문서를 거의 거두었소. 김도윤의 눈썹이 꿈틀하였습니다. 연화 상인이라. 그는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쫓겨난 며느리의 이름을 이미 오래전에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그 무렵 종가에 마지막 담보 문서를 손에 넣었습니다. 붓끝으로 도장을 살폈습니다. 먹빛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붉은 먹은 오래 두면 빛이 바래옵니다. 허나 위조는 바래지 않사옵니다. 길수가 은밀히 찾아와 속삭였습니다. 큰어른이 마지막 전답까지 담보로 잡혔사옵니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사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는 물러설 자를 정할 차례이옵니다. 초봄이 되자 관아 앞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종가의 빚 문제가 공론에 오르게 되었지요. 김도윤은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종가가 어찌 빚에 얽매이겠소? 이는 상인들의 농간이요. 그때 연화가 객주 상인의 차림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검은 도포를 단정히 여미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연화가 또박또박 말하였습니다. 종가의 차용증은 모두 제 수중에 있사옵니다. 기한이 지났으니 변제하셔야 하옵니다. 김도윤이 비웃었습니다. 상인 하나가 종가를 위협하겠다는 것이요? 연화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상인이 아니라 채권자이옵니다. 기록은 거짓을 품지 않사옵니다. 장부가 펼쳐졌습니다. 붉은 먹으로 고친 부분이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관아서리가 고개를 갸웃하였습니다. 이 도장은 다른 문서와 다르옵니다. 김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모함이요. 그는 외쳤으나 음성이 갈라졌습니다. 길수가 앞으로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소인이 그 밤을 보았사옵니다. 붉은 먹으로 고치던 것을. 장터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바람이 불어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도포를 벗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큰아주버니, 그 밤을 잊으셨사옵니까? 김도윤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연화라? 관아마당은 숨소리조차 멈춘 듯 고요하였습니다. 연화가 낮게 말하였습니다. 복수는 칼이 아니옵니다. 기록이옵니다. 붓끝 하나가 15해를 버텼사옵니다. 그 말은 맑고 또렷하였습니다. 김도윤은 무너진 기둥처럼 주저앉았습니다. 종가의 전답은 압류되었고 그는 관가로 끌려갔습니다. 하늘에는 봄 구름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멀어지는 종가의 기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길을 맨발로 걷던 그 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원망은 사라지지 않으나 기록은 남사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가의 몰락 뒤 남겨진 이들의 선택이 또 다른 결을 만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봄빛이 완연하였습니다. 관아마당에 흩날리던 벚꽃잎이 흙 위에 수북이 내려앉았습니다. 김도윤은 결박된 채 끌려가고 종가의 기와는 아직도 햇빛을 받아 번듯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그대로였으나 안채의 숨결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연화는 관아 계단 아래 서서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15해가 한순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맨발로 눈길을 걷던 밤, 붉은 먹이 번지던 장부, 장터의 먼지와 객주의 등잔불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도 통쾌함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스치듯 지나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화는 종가 대문 앞에 다시 섰습니다. 대문은 예전처럼 높았으나 안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달랐습니다. 시아버지 김진우는 병색이 짙어 사랑채에 누워 있었습니다. 종가의 재산이 압류되고 종중에서는 연이어 문책이 이어지고 있었지요. 길수가 마루 끝에 서 있다가 연화를 보고 조심스레 말하였습니다. 마님, 아니, 연화 상인날이. 연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 집의 마님이 아니었사옵니다. 그저 기록을 들고 온 자일 뿐이옵니다. 길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큰어른이 뵙고 싶다 하옵니다. 사랑채 안은 어둡고 고요하였습니다. 창호지 사이로 스미는 석양빛이 김진우의 수척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연화냐? 음성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차분히 절을 올렸습니다. 예, 소인이옵니다. 김진우가 천천히 말하였습니다. 그날 내가 더 살폈어야 하였느니라. 도윤의 말만 믿었도다. 연화는 잠시 침묵하였습니다. 바깥에서는 바람에 나무잎이 사각거렸습니다. 저는 그날의 억울함을 잊지 않았사옵니다. 허나 오늘은 그 억울함을 갚으러 온 것이 아니옵니다. 김진우의 눈이 떨렸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연화는 또박또박 말하였습니다. 종가의 죄는 종가가 감당하여야 하옵니다. 허나 무고한 이들의 밥그릇까지 거두지는 않겠사옵니다. 관아에서는 종가의 전답과 창고가 경매에 붙여질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종중 어른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연화가 모든 빈문서를 쥐고 있다더라. 종가를 완전히 무너뜨릴 참인가? 그때 연화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도포를 단정히 여미고 장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낮게 말하였습니다. 이 빚 중 백성의 곡식을 빼앗은 부분은 끝까지 묻겠사옵니다. 허나 하인들과 소작인의 몫은 돌려주겠사옵니다. 종중 어른이 눈을 부릅뜨며 물었습니다. 어찌 그리하느냐? 연화는 답하였습니다. 복수는 미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바로 잡음으로 하는 것이옵니다. 그 소식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길수는 마루 아래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원망은 칼이 되나 공정은 저울이 되옵니다. 김도윤은 옥에 갇힌 채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저 계집이 종가를 삼켰다. 그러나 관아의 조사에서 위조와 고리대의 죄목은 또렷하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항변할 힘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연화는 객주로 돌아갈 채비를 하였습니다. 종가의 일부 전답은 종중과 소작인에게 다시 나누어졌고 부당한 빚은 탕감되었습니다. 연화는 마지막으로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15해 전 눈길 위에 서 있던 자신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그날의 나는 맨발이었으나 오늘의 나는 기록을 신었사옵니다. 길수가 눈을 붉히며 물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풀리셨사옵니까?
연화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마음은 풀리지 않사옵니다. 다만 매듭을 바로 묶었을 뿐이옵니다. 하늘에는 초여름 구름이 흘렀습니다. 들녘에서는 모내기가 시작되고 물결이 반짝였습니다. 세상은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객주로 향하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복수는 칼이 아니라 기록으로 하는 것이다. 칼은 상처를 남기나 기록은 질서를 남긴다. 그 말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야기는 남아 있었습니다. 김도윤의 최후와 종가의 이름이 어떻게 남게 될지, 그리고 연화가 앞으로 무엇을 선택할지 다음 장에서 이어지겠습니다. 초여름, 장맛비가 고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종가의 기와는 젖은 빛으로 번들거렸고 마당의 흙은 질척하게 패여 있었습니다. 관아의 형틀 소식이 퍼지자 장터에는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김도윤은 옥사 안에서 끝내 부인하였습니다. 장부는 조작되었소. 연화가 꾸민 일이요. 그러나 서리들이 대조한 붉은 먹의 결은 달랐습니다. 오래된 문서에 먹은 발에 있었고 나중에 덧칠한 획은 또렷하였지요. 관원이 판서가 낮게 말하였습니다. 먹은 숨지 못하오 붓끝은 거짓을 기억하오. 김도윤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연화는 객주 마루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상인이 묻었습니다. 마침내 끝이 보이오? 연화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답하였습니다. 끝은 아니옵니다. 매듭이 보일 뿐이옵니다. 길수가 젖은 갓을 벗으며 찾아왔습니다. 큰어른이 위중하옵니다. 종가의 문중이 갈라질 조짐이옵니다. 연화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문중의 다툼은 또 다른 탐욕을 낳사옵니다. 더 깊어지기 전에 가야 하옵니다. 그날 밤 사랑채에는 등잔이 여러 개 켜졌습니다. 종중 어른들이 모여 재산 분배를 두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연화가 모든 채권을 쥐었으니 종가의 체면이 서지 않소. 체면보다 죄가 크지 않소? 말들이 뒤엉켰습니다. 연화가 문지방을 넘어 들어섰습니다. 빗소리가 처마를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장부를 펼쳐 들었습니다. 이중 고리대의 이자는 법대로 환수하게 싸웁니다. 허나 소작인의 봄삭과 하인들의 품삭은 먼저 내어 주시옵소서. 봄삭은 가을에 갚기로 하고 봄에 먼저 받는 품삭입니다. 한 어른이 비웃었습니다. 네가 이제 종가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연화의 눈빛이 고요히 빛났습니다. 다스림이 아니옵니다. 바로잡음이옵니다. 종가의 이름이 남으려면 죄를 덜어야 하옵니다. 김진우는 병상에서 힘겹게 일어나 말하였습니다. 연화야, 네가 옳다. 도윤의 죄는 도윤이 감당하되 종가에 피부치는 굶지 않게 하라. 그 말은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종중은 침묵하였습니다. 길수가 한 걸음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작인 32 가구에 전답을 되돌려 주시면 민심이 돌아올 것이옵니다. 연화가 또박또박 답하였습니다. 그리하겠사옵니다. 다만 위조된 문서의 주인은 법의 처분을 받으셔야 하옵니다. 며칠 뒤 관아 앞마당에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판서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도윤은 위조와 과중한 이자 징수의 죄로 형을 받으라. 김도윤이 이를 갈며 외쳤습니다. 연화, 네가 나를 죽였도다. 연화는 흔들림 없이 말하였습니다. 죽인 이는 죄요. 나는 기록을 읽었을 뿐이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장부의 종이가 펄럭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 묵은 거짓이 떨어져 나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하늘이 개었습니다. 들녘에는 물이 차 모내기가 한창이었습니다. 종가의 일부 전답은 소작인에게 되돌아갔고 하인들의 밀린 품삯이 나누어졌습니다. 마을의 얼굴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박상인이 낮게 말하였습니다. 칼을 들지 않고도 세상을 배웠소.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지 않았사옵니다. 어지러운 실타래를 풀었을 뿐이옵니다. 해질녘 연화는 대문 밖에서 마지막으로 사랑채를 바라보았습니다. 15해 전의 눈길이 떠올랐습니다. 맨발의 차가움이 아직도 살결에 남아있는 듯하였습니다. 길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제 떠나시옵니까? 연화가 답하였습니다. 예, 객주로 돌아가겠사옵니다. 기록은 여기서 끝이 아니옵니다. 그녀는 낮게 덧붙였습니다. 복수는 칼이 아니라 기록으로 하는 것이요. 기록은 상처를 남기지 않고 질서를 남기옵니다. 노을이 종가의 기와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논둑을 뛰어다니며 웃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실은 아직 다 풀리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종가의 이름과 연화의 선택이 또 다른 물결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마가 거치고 한여름볕이 들녘을 내리쬐었습니다. 모내기를 마친 논에서는 개구리 울음이 이어졌고 종가의 담장에는 능소화가 붉게 피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고요하였으나 속은 아직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형을 선고받고 옥에 갇힌 채병이 깊어졌습니다. 종중은 서로 책임을 미루었고 일부는 연화를 원망하였습니다. 종가의 체면을 세우지 못하였다는 말이 골목을 돌았습니다. 연화는 객주마루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고요하였으나 눈빛은 깊었습니다. 체면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옵니다. 다만 밥은 살리옵니다. 그녀는 낮게 말하였습니다. 그 무렵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종가의 옛 문서가 하나 더 발견된 것입니다. 길수가 참고 바닥을 고치다 상자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안에는 김진우의 자필 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성급하니 재산은 나누어 다스리라 는 글귀가 분명하였습니다. 길수는 숨을 삼키며 연화를 찾아왔습니다. 마님, 이 글은 큰어른의 필체이옵니다. 연화는 조용히 종이를 펼쳤습니다. 먹빛은 발에 있었고 종이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하였습니다. 이제야 매듭의 끝이 보이옵니다. 종중 회합이 다시 열렸습니다. 여름 더위 속에서도 사람들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연화는 그 유서를 내보였습니다. 한 어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문서가 진짜임을 얻지 않은가? 연화는 차분히 답하였습니다. 필체는 흉내낼 수 있으되 습관은 숨길 수 없사옵니다. 큰어른의 회근 끝에서 살짝 들리옵니다. 도윤의 위조와는 다르옵니다. 관아서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은 말씀이옵니다. 장래가 술렁이었습니다. 김진우는 병상에서 힘겹게 일어나 말하였습니다. 내가 그리 적었도다. 탐욕이 집안을 망쳤도다. 그 음성은 허약하였으나 또렷하였습니다. 이로써 종가의 재산은 다시 나뉘게 되었습니다. 도윤의 몫은 몰수되었고 일부는 종중과 소작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서서히 생기가 돌았습니다. 길수가 연화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가벼워지셨사옵니까? 연화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가벼움은 없사옵니다. 다만 무거움을 바로 놓았을 뿐이옵니다. 며칠 뒤 옥사에서 김도윤이 위독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망설이다가 옥사를 찾았습니다. 좁은 창으로 여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는 힘겹게 눈을 들어 말하였습니다. 연화, 네가 옳았도다. 허나 나는 끝내 인정하지 못하였도다. 연화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답하였습니다. 인정은 남에게 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옵니다. 김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종가를 지키려 하였다. 연화는 고요히 말하였습니다. 종가는 은전으로 지켜지지 않사옵니다. 사람의 도리로 지켜지옵니다. 그 말이 옥사 안에 오래 울렸습니다. 그해 여름이 끝날 무렵 김도윤은 옥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종가는 더 이상 예전의 위세를 찾지 못하였으나 마을은 한결 평온해졌습니다. 연화는 객주로 돌아와 장부를 덮었습니다. 박상인이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소?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은 없사옵니다. 기록은 계속되옵니다. 그녀는 낮게 덧붙였습니다. 복수는 미움이 아니옵니다. 질서를 세우는 일이옵니다. 저녁 노을이 들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이들이 논둑을 달리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길을 걸었습니다. 맨발로 눈길을 걷던 그 밤은 이제 먼 예실이 되었으나 그 기억은 여전히 그녀의 걸음을 단단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선택과 그 여운이 드러나겠습니다. 가을이 깊어 들녘의 벼가 황금빛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잠잠한 바람이 논물을 스치고 종가의 기와는 예전보다 빛이 바랬습니다. 위세는 사라졌으되 사람 사는 숨결은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객주 마루에 앉아 마지막으로 종가와 관련된 장부를 덮었습니다. 먹빛은 또렷하였고 숫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상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실 생각이요? 연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빚을 묶던 손으로 이제는 풀어야 하옵니다. 남은 것은 사람의 몫이옵니다. 그녀는 종가의 일부 전답을 사들인 뒤 소작인 32 가구에게 다시 나누어 주었습니다. 문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한 노인이 눈물을 훔치며 말하였습니다. 마님, 어찌 이리 베푸시옵니까?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베풀미 아니옵니다. 되돌림이옵니다. 빼앗긴 것을 제자리에 놓는 것뿐이옵니다. 길수가 곁에서 낮게 덧붙였습니다. 종가의 이름이 이제야 가벼워졌사옵니다. 연화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하였습니다. 이름은 사람이 지키는 것이옵니다. 은전히 지키지 못하옵니다. 며칠 뒤 종중 어른들이 찾아와 말하였습니다. 연화, 네가 종가의 일을 맡아 다스려다오. 연화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소인은 종가를 떠난 몸이옵니다. 떠난 자가 돌아와 권세를 잡는다면 또 다른 원망을 낳을 것이옵니다. 한 어른이 물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바라느냐? 연화는 또박또박 답하였습니다. 아이들이 굶지 않고 장부가 거짓을 품지 않으면 좋가옵니다. 그 말은 낮았으나 단단하였습니다. 해질녘 연화는 대문 밖에 섰습니다. 15해 전 눈길 위에 맨발로 서 있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찬바람과 닫히던 문짝 소리, 그리고 속으로 삼켰던 다짐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낮게 읊조렸습니다. 복수는 칼이 아니라 기록으로 하는 것이다. 길수가 묻습니다. 이제 미움은 없사옵니까? 연화는 잠시 생각한 뒤 답하였습니다. 미움은 남아 있사옵니다. 허나 미움으로는 집을 세울 수 없사옵니다. 그녀는 객주로 돌아가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상인의 자식, 소작인의 아이, 하인의 아이들이 함께 앉아 글을 배웠습니다. 붓끝이 종이를 스칠 때마다
연화는 말하였습니다. 글은 사람을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하옵니다. 그러니 글을 배울 때는 마음을 먼저 세워야 하지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들녘에서는 바람이 불고 종가에 능소하는 계절이 바뀌며 꽃을 떨구었습니다. 어느 날 길수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마님, 그날 눈길을 걷던 밤을 아직도 기억하십니까? 연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잊히지 않사옵니다. 그 밤이 없었더라면 오늘도 없었을 것이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가을 하늘의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가난이 아니옵니다. 탐욕이옵니다. 그리고 탐욕을 이기는 것은 칼이 아니라 깨달음이옵니다. 그 말이 바람을 타고 멀리 퍼졌습니다. 종가는 더 이상 옛 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은 이전보다 단단해졌습니다. 기록은 남았고 사람들은 배웠습니다. 연화는 장부를 덮고 조용히 걸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으나 질서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맺습니다. 그러나 붓끝의 기록은 앞으로도 사람들의 삶을 지키며 이어질 것입니다.